그 다음에 자, 수학불능은 똑같이요. 자, 2학 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수학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수학기 때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수학 뭐 하고 있는데 막상 수학하려고 봤더니 쪽쟁이밖에 없더라. 그래서 수학 종료 시점. 자, 수학 감소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 이 기간 안에 피해가 있었을 때 뭐 한다? 보상을 해준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보험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험기간. 이 기간 안에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자, 출소기 전 이런 거 꼭 암기. 그리고 7월 31일. 일단 영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2양 직파불능보장, 제2양 재직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학불능보장, 수학감소보장. 영어 각각.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약관이잖아요.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했을 때. 그리고 역시 그 밑에 봐보시면 병충해 특약이 있잖아요. 병충해 특약. 근데 우리가 보통약관과 병충해 특약을 비교를 했을 때 하나 차이점이 있죠. 즉 병충해 특약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죠. 왜? 지금 이양 직파는 가보시면 우리가 농지에가 벼가 없잖아요. 벼가 없는데 병 걸릴 일은 없잖아. 그렇죠? 벼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충해 특약에는 무슨 보장이 없다?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벼가 없으니까 농지에. 차이점이 있다면? 자, 다시 정리. 일단 벼에는 우리가 보장하는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어요. 자, 머리에 그리십니다. 자, 로타리를 다 쳐놨어요. 근데 난 돈이 들어갔어요. 보험 가입해놓고 로타리 다 친 겁니다. 근데 내가 벼를 못 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돈 주세요. 그때 주는 돈을 갖다가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언제까지 벼를 못 심었을 때? 7월 31일까지 벼를 못 심었을 때 보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심었는데 비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다시 심게 되었다. 그때 주는 돈을 갖다가 제2양 재직파 보장이라고 말한다. 근데 언제까지 다시 심었을 때? 7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경작을 포기합니다. 그때 주는 돈을 갖다가 경작 불능 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수학 불능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하긴 했는데 수학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는 보장을 갖다가 수학 감소 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장 기간은 자, 7월 31일. 7월 31일. 경작 불능은 출소기 전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수학 종료 시점까지 보장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기간이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교재 226페이지에 5번의 보험기간에서 거기 다 나왔잖아요. 보장 개시. 즉 맨 처음에 우리가 이양 직파 불능 보장만 계약 체계를 24시고 그 나머지부터는 어때요? 이미 우리는 이제 별을 이양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 시기가 이양 직파 알료일 24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장 종료는 7월 31일 출수기 전, 그 다음에 수학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학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보통약관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험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2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역시 보험금이 있잖아요. 228페이지 가보시면 자, 방금 이 보장에다가 거기다 뒤에다가 그대로 보험금만 붙이면 돼요. 이제 계약자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 그대로 놓으시면 돼. 그러면 돈 이름을 봐보세요.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제2양 재직파 보험금, 3번 경작 불능 보험금, 그 다음에 229페이지 가보시면 4번에 수학 불능 보험금, 그 다음에 229페이지 5번에 가보시면 수학 감소 보험금 이게 나오죠. 이게 다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양 직파 다시 228페이지 가보시면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얼마 주니 봤더니 몇 프로 준다? 10% 주는 거예요. 그때는 돈 초기 비용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내가 1,000만 원 가입했다. 그럼 몇 프로 준다고요? 10% 주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0% 공식. 그 다음에 그때 제2양 봐보세요. 제2양.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얘는 몇 프로 주는 거예요? 25%. 근데 이 25%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면적 피해 본만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1000제곱미터 농지예요. 여기가 1000제곱미터. 자, 여기다가 이 양을 다 했어. 1000을. 근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호우로 인해서 얼마가 300제곱미터가 자, 300제곱미터가 피해를 본 거야. 즉 700제곱미터는 피해를 안 봤어. 300만 갖다가 다 쓸어버려. 한쪽만 쓸었어. 토사가 유입돼가지고. 그러면 이 계약자는 300제곱미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다시 심어야 되겠잖아요. 다시 재이양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라면 이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돈 주겠어요? 아니면 다시 심은 이 면적만 돈 주겠어요? 당연히 300에서만 돈 줄 거 아니에요? 이 300제곱미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해 본 만큼 그걸 갖다가 면적 피해율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면적 얼마 피해 봤다고요? 전체 1000에 대해서 얼마? 300배. 몇 프로 피해 본 거예요? 30% 피해 봤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인 거예요? 30%만 준다. 그럼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고정 25%는 일단 세팅 고정이야. 그치? 즉 1000만원 보험 가입금 1000만원이에요. 곱하기 25% 기본 세팅 줍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300만큼만 곱하기 0.3 이렇게 준다 이 말. 돈을. 그래야 주겠죠. 그래야 맞겠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라도 1000 다 줄 리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28페이지 가보시면 자, 내가 이제 경작을 포기한다고. 이제 이미 다 죽어버렸다고. 그럼 몇 % 이상 죽어야 되니 봤을 때 그 경작불능 보장의 조건 봐보세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다? 65%. 아까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한 몇 % 이상 죽어라. 65% 이상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즉 고사율이잖아요. 즉은 방금 1000제곱미터 전체 농지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 죽어야 된다고요? 650제곱 이상 죽어야 된다고. 즉 몇 프로 이상? 65% 이상 돼야지 경작불능 보험금을 준다고. 만약 500만 죽었다 그런 경작불능 보험 조건이 안 된다고. 응? 최소한 몇 프로 이상? 65%. 65%란 말이 중요합니다. 65% 이상.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 식물체 피해율, 즉 부면적 피해율 65%. 자, 그러면 이렇게 65% 이상이 되고 계약자가 경부를 신청해라. 그러면 계약자한테 돈은 몇 프로 주니? 그 말이잖아요. 돈 얼마 주니?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봤더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경작불능 보험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인 계약자가 있잖아요. 자, 각각 달라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10%인 사람은 45% 줘요. 15%는 42% 줘요. 20%는 40% 줘요. 30%는 35% 줘요. 40%는 30% 줘요. 그럼 이걸 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어떤 일정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기 부담 비율이 자 10%야. 15%, 20%, 30%, 40%. 그럼 각각에 지금 몇 프로를 주냐면 얘는 지금 몇 프로 준 거예요? 얘는 45, 45, 42, 그 다음에 30, 40,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0% 주잖아요. 근데 얘를 암기할 게 아니라 공식 일정한 공식 형성이 돼. 즉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이야. 그죠? 이 전체 공식이 다 성립돼. 이게 다 똑같아. 근데 다만 15%는 좀 틀리죠. 15%. 자, 이 15%를 이 공식에 넣어봐. 2분의 100% 마이너스 15% 하게 되면은 얘는 85잖아요. 85를 2로 나누게 되면 얼마 몇 프로 나와요? 42.5% 나오죠. 절사. 절사 해갖고 42%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러분이 일단 경작불능 보험금은 이걸 막 외울 게 아니라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 경작불능 보험금. 즉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다만 15%는 절사. 몇 프로? 42%. 42.5%가 아니라.
15%만. 자, 그럼 예를 들자면 경작불능 보험금.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만약에 30%형이야. 이랬을 때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30%를 다 암기해놨으면 그냥 저리 하면 되지만 그냥 안 했다 그러면 자 2분의 100% 마이너스 30 하게 되면 자 70을 2로 나누니까 얼마 주는 거예요? 아 35% 주는구나. 즉 30%일 때는 35% 나가는구나.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은 1,000만 원 곱하기 35% 0.35는 얼마? 350만 원을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구조. 경작불능 보험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작불능 보험금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출소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 만약 수학불능은요 수학기 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출소기 이후부터 계속 영농활동을 한 거잖아. 이 사람은 농약을 여러 번 더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수학기 때 가봤더니 하나도 쌀이 없고 다 뭐해? 다 껍데기밖에 없어. 그럼 이 계약자는 어때요? 무슨 보험금을 신청한다고요?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한다. 그럼 수학불능보험금은 이 경작불능 보험금보다 돈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약을 더 여러 번 쳤으니까. 그래서 이 수학불능보험금은 그 옆에 가보시면 경작불능보험금에다가 15% 플러스하면 다 나와요. 답이. 농약값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돼. 자, 수학불능보험금 옆에 오른쪽 공식 가보세요. 수학불능보험금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경작불능보험금 플러스 15%. 15%씩 더 줘. 농약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농약값에다가 또 우리 인건비도 더 들어갔잖아요. 계속 수학기 때까지 관리를 했으니까. 자, 수학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 플러스 15%. 15%가 더 많잖아요. 가보시면. 그러면 수학불능보험금은 어떨 때 주니 했을 때 제가 방금 껍데기 계속 그랬잖아요. 막상 수학을 하려고 했더니 알곡이 여물지 않았어. 알곡이 안 여물었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수학불능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재현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현율. 거기 수학불능 조건 나오죠. 재현율이 몇 퍼센트? 65%. 자, 이상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미만이에요. 자, 재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미가 나오는 율이야. 현미. 즉,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알곡을 채취를 했어요. 수확을 했어요. 그 우리가 왕개를 다 벗겨나고 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쌀이 나온 현미잖아. 맨 처음에 우리가 아직 도정을 하기 전 현미 이제 1차 도정했을 때 그 현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현미가 나오는 율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재현율. 근데 방금 쌀이 나와야 되는데 다 뭐밖에 없다고요? 껍질밖에 없다고. 즉 알곡이 안 여물었다고. 결론은 뭐예요? 쌀이 안 나오는 율이 65% 미만이라는 것은 거의 다 뭐예요? 쭉쟁이밖에 없다는 거잖아. 이게 수학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꼿꼿이 그냥 다 서 있어. 진짜 그래 가보면. 진짜 제가 손해평가하면서 이 수학불능 농지가 제일 가슴 아팠어. 진짜.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가분들한테는 벼가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작년에 태풍 엄청 많이 불었잖아요. 그 태풍 때 있잖아. 바람이 세차게 불어불잖아. 그러면 벼가 수정이 안 돼버려. 한참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 수정이 안 돼버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때요? 수정이 안 되니까 쭉쟁이밖에 없는 거야. 추수는 됐어도. 그럼 수정이 안 되니까 전부 있잖아요. 다 벼는 있잖아. 농지 가보면 벼는 다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근데 수학기 때 갔는데 정말 이 이삭을 있잖아. 이삭이 원래 있잖아. 수학 때는 이 이삭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고개 숙여 있잖아. 그건 알곡이 여문 거야. 근데 얘들이 알곡이 이제 하나도 있잖아. 이렇게 숙인 게 없어. 다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 그 꼿꼿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는 결국엔 이 농가분은 이 트랙터 있잖아요. 이 트랙터를 넣어봤자 그 트랙터 비용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수학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들 이 경작불능이나 이 수학불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여기서 한 알도 쓰면 안 돼. 이 수학불능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먹이로 쓸 수 있잖아요. 소먹이로 쓰면은 돈 안 줘 또. 즉 시장으로 유통되면 일치 안 돼. 그러면 결국에 뭐 하냐면
얘들을 갖다 다 로타리 쳐갖고 땅에 묻혀야 돼. 이게 원칙이야. 즉 이중 소득을 유발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경작불능이든 수학불능이든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1차 조사는 가서 경부를 때립니다. 즉 가서 보니까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죽었어. 아, 이 농가는 경불 대상이네. 오케이. 경불 판정 때렸어요. 그다음 똑같이 수학불능도 마찬가지야. 현장에 갔더니 재현율 봤더니 다 쭉쟁이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수학 해나마나 필요 없겠다. 수불 오케이. 수불 때렸어요.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조사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2차 조사 또 나가. 그 2차 조사는 뭐냐면 다 땅에 로타리 쳤는가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 2차 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가보시면 밖으로 유통되면 일체 안 된다는, 즉 산지 폐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게 바로 2차 조사야. 로타리 다 쳐야 돼. 산지 폐기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2차 조사예요. 근데 정말 저도 조사해봤지만 이 수학불능은 가슴 아파. 진짜. 그 농가분들이 그 농사 있잖아. 하나에 져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다 묻을 때 그 광경 보면은 진짜 가슴이 야 이럴 수 있구나 해 진짜. 아무튼요. 자, 이 재현율. 즉 우리가 방금 경작불능 판정 조건은 뭐라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죽어야 된다고요. 고사돼야 돼요. 그렇지만 수학불능은 재현율이에요. 쭉쟁이 쌀이 나오는 율. 그래서 재현미가 나오는 율을 갖다 재현율이라고 그래요. 재현율이 65% 미만일 때 우리는 뭘 줄 수가 있다? 수학불능을 줄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수학불능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보다 몇 프로 더 준다고요? 15% 더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